서울에서 자취하면 수백만 원 금방 깨지죠? 그런데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활용하면 월세 7, 80만 원 대신 월 27만 원 이자만 내면 돼요. 무소득자도 가능하고 2에서 3%대의 낮은 금리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. 문제는 올해 바뀐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최신 기준으로 싹 정리해드릴게요. 참, 제가 연초에 여러분이랑 약속했던 거 드디어 가져왔어요.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정부 정책 상품들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만들어 보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리고 무려 140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 신청해 주셨어요. 무료로 오픈했고요. 자세한 건 영상 끝에서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은공입니다. 월세 75만 원을 대출이자 27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이유, 바로 2.2에서 3.3%의 아주 낮은 대출금리 덕분이에요.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짜리 집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로 보증금의 80%까지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거든요. 이 경우 월 이자는 27에서 41만 원 정도 나와요. 즉 같은 집이라도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매달 33에서 47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1년이면 무려 400에서 560만 원 정도를 더 아낄 수 있는 거죠. 이게 바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. 올해 변경된 부분들 궁금하시죠?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3월 24일부터 대출금리가 0.2%포인트 올랐어요.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. 여기에 추가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.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0.1%포인트,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0.3%포인트, 전셋집이 지방에 있으면 0.2%포인트 낮출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거 꼭 챙기시고요. 두 번째로 6월 28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었어요. 원래는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했는데요. 이제 1억 5천까지만 가능해요. 그만큼 보증금으로 더 많은 금액을 미리 준비해 두시거나 더 저렴한 전세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. 세 번째로 대출 심사가 좀 더 까다로워졌어요. 원래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려워졌어요.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 버팀목 대출은 허그와 HF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허그는 원래 전셋집 가격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6월 19일부터는 소득도 함께 보도록 변경됐어요. 그래서 예전처럼 소득이 없더라도 전세 대출을 받는 거, 이거는 좀 어려워졌어요. 게다가 7월 21일부터는 전세집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있으면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거든요. 만약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은행은 허그나 HF에서 대신 돈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. 예전에는 빌려준 돈의 90%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. 이제는 80%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전셋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손해가 더 커진 거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들이 수도권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조건을 좀 더 꼼꼼히 보고 더 까다롭게 심사할 수밖에 없어요.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원래도 은행에 이익이 되는 상품은 아니었는데요. 여기에 위험 부담까지 늘어나다 보니 앞으로는 은행들이 안 해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 올해 혜택도 줄고 심사도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이자가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꼭 먼저 알아보셨으면 하는 대출이에요. 그럼 이런 대출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조건도 한번 살펴볼게요. 첫째, 만 19에서 34세면서 본인이 소유한 집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어도 괜찮고요.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상관없어요. 중요한 건 앞으로 전셋집에 같이 들어갈 모든 가족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라면 배우자 역시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돼요. 둘째, 소득 조건은 연 5천만 원 이하인데요. 신혼부부라면 합산해서 7,500만 원까지 가능해요.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작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.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. 셋째, 내가 가진 자산이 3억 3,700만 원 이하여야 돼요. 자동차, 주식,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합친 다음에 대출 금액만큼 빼는 거예요. 부부라면 부부의 자산을 다 합쳐야 되고요. 참고로 이 자산 기준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. 심사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로 거절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가 있으니까 소명하시면 되고요. 마지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어요. 전세 보증금은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대출 가능한 한도가 1억 5천만 원이라 대부분 2억 원 이하 집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.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능하고 오피스텔도 가능해요.
단 25세 미만 혼자 사는 청년은 6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해요. 이제 관련된 팁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은행 상담을 먼저 받고 온라인 신청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. 사실 주택도시기금 2등 등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. 나중에 은행을 바꾸게 되면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되거든요. 시간을 아끼시려면 먼저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그 지점으로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. 또 계약금은 꼭 10%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이 대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의 5%만 계약금으로 내더라도 대출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다면 5%로 한번 협상해 보세요.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을 꼭 추가하세요. 대출 불가 시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야지 혹시 대출이 거절되더라도 여러분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왕이면 전자계약이 좋아요. 왜냐면 금리가 0.1%포인트 내려가니까요.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청년 버팀목 대출이 HF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은 따로 꼭 가입하세요. 허그로 진행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여서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데요. HF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주셔야 돼요.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은행이 허그랑 HF에서 돈을 받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전세보증보험을 따로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요즘 이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구하기 어렵다라고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발품 팔아서 가능한 곳을 찾아서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 이게 가장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. 제 주변에도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결국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더라고요. 안전한 집 구하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그 부분 또 참고해 주세요. 제 채널에서 청년 정책 상품을 다루면 반응이 항상 좋은데요. 그럴 때마다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. 저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기존 서비스들을 추천드리려고 찾아봤는데 복지로 같은 곳은 정확도가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봤어요. 여러분의 상황을 선택해 주시면 가입 가능, 불가, 추가 검토 이렇게 3가지로 상품을 분류해 드리고요. 핵심 정보만 요약해서 보여드려요. 정책대출 상품을 싹 모았고요.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월세대출, 주택담보대출, 저신용자 대출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만 추천받을 수 있어요. 고정 댓글 링크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. 지금 바로 무료로 이용해보세요.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앞으로도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들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계속 방법들을 찾아볼게요. 여러분이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